네, 2월에도 고고쇼에서 다양한 정보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지난주에 모의 계좌에서 1등한 매니저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는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이번 달 시작을 또 함께하게 되셨어요. 2주 연속 1등이신데 네. 이렇게 여러 번 1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일단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엠베골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뷰는 조금 더 제가 우위에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2주 연속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을 1등을 했는데 내친 김에 다음 주까지도 한번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좋은 내용도 많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또 현명한 투자 전략 기대를 해보겠고 또 오늘 중국 증시가 좀 거의 막 8%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급락이다, 선방했다 분석이 되게 엇갈리는데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진짜 바닥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바닥의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좀 적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가에서 좀 지수가 좀 놀고 있다가 미국 증시가 같이 미선물이 올라가고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8.6% 정도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쉬었던 거를 한 방에 이제 또 받은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한 1.5% 정도 중국 증시가 반등을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이렇게 낙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투자 관련된 뷰를 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주제를 좀 크게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겠죠. 미국도 제가 이제 오파동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하락이 미국도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 지표, 그러니까 네. 심리 지표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투기적인 과열권인지 심리가 아니면은 공포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 이 화살표가 우측으로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이런 과열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 이제 조금씩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시장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투자 심리 지표가 굉장히 익스트림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극도의 이 공포 심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44포인트인데 100점 기준으로 44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약간의 지금 공포 심리가 있지만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이 피어 지수 자체가 한 20 정도 25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가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권에.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네.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국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채권 수익률 이 관련된 부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2년, 10년 단기 장기채에 대한 이 이격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기물이죠. 3년 국가 채권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굉장히 지금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갔던 흔적이 좀 보이는데 제가 이제 검정색 선을 이제 그어드렸잖아요. 요 라인이 지금 저항대였어요. 저항대였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고가갱신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위험자산 심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채권도 사실 위험자산이긴 하지만 안전자산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네.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좌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네, 환율이죠, 원달러.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지금 환율이 오늘 한 1,197원인가요? 98원까지 한번 치고 갔다가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좀 반등을 좀 보여줬죠.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 자체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그래서 중간에 약간 1시 정도인가요? 1시 반 정도에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분이시죠. 네. 이분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폐렴이 소실됐다. 뭐 이런 뉴스가 속보가 뜨면서 달러가 약간의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구간은 한 1,194원 정도로 한 2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요. 잠깐 이 환율을 보시면 네. 지금 요 라인이죠. 제가 잠깐 그 추세 하단을 그어 놓을게요. 요 정도인데 요 라인이 대략 지금 한 1,190원에서 92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1,190원에서 92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펀트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 또 고가 경신 패턴을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달러가 치솟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제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단기 악재인지 장기 악재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돼서 제가 장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켓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잠깐 시장을 보면요. 재밌는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어떤 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은 뭐 1.3% 정도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가 2,100 한 18포인트 네.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빠졌던 거 1.3% 빠졌는데 엄청나게 사실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시장이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네. 일본 지수가 굉장히 좀 파이가 큰데 일본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대만 볼까요? 우리나라 똑같은 수출국가. 물론 마이너스 1% 끝났지만은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3%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길게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이 좀 나왔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오버를 했다. 약간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일본 증시,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이 정도밖에 지금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에서 0.8%밖에 양으로 전환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보합까지 순간적으로 플러스로 전환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들이 뭔가 이 증시를 참여하는 어떠한 이 펀드 회사나 그런 쪽에서 선물 지수를 계속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아마 코스피 반등 목표치는 한 2,145포인트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까지 단기 반등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는 2,100선을 아무래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종가상 지지했고 이번 주 또는 차주에 코스피 2,000 붕괴될 가능성도 여러분들 충분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 관련된 부분인데 네 번째로 보시면 그 질병 관련된 이슈들은 여러분들 아마 이전에도 과거사를 보셨다시피 아마도 한 보름 정도 넘게 확진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주변에 접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주말에 고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발 가능성, 크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 이후에 2,145, 2,150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서 2,000선까지 밀릴 가능성들 배제를 하시면 된다. 배제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2,000선이 붕괴가 되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사례로 봤을 때 국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좋은 게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하죠. 한국은행에서 아마 2,000선이 붕괴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2,000선이 붕괴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해야 된다. 이유는 단기채, 장기채를 아마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돈을 풀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증시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긴 그림이 돼서
제 마켓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ELW 콜하고 풋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이 단기 저점이다라고 보신다면 콜을 사야 되는 건가요, 매니저님? 네, 정확하게 하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계좌를 운용하는 이제 포트에서는 네. 어느 정도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풋이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풋인데 이걸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가에 거의 다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콜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 분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일본 증시도 같이 좀 이제 일본이나 대만 증시가 같이 좀 플러스 났으면은 좀 정확하게 시장 상승하는데 조금 베팅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 날 수 있는 게 콜이라는 종목이고요.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게 풋인데 지난주에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출연해야 되는 계기가 바로 ELW 풋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해지를 걸었습니다. 네. 보험을 든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들이 보시면 백신주들도 대부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마스크주도 몇몇 빼고는. 그때 ELW 풋이라는 종목 가지고 어느 정도 포트의 한 5에서 10% 정도만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계좌 수익률이 좀 다시 한번 또 좋게 나와가지고 또 2주 연속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보험을 잘 들지 않고 한 종목에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거나 비중을 크게 실어버리는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 뭔가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했을 때 계좌의 손실이 커지는데 이 계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 이 펀드 회사들처럼 어느 정도 포트에서의 어느 정도 한 5%에서 10% 정도 해지 자산을 좀 걸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한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풋이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 종목이 지금 2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원짜리 종목인데요. 과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이 57EC77이라는 풋이라는 종목인데 코스피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이때 제가 장중에 캡처해 놓고 해서 이게 이제 막판에는 좀 밀려서 180원으로 끝났거든요. 종가가. 이 종목의 가격을 잘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과연 이 종목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런지 시장이 만약에 단기 반등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200원이 300원, 400원, 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200%, 300%까지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약 시세를 준다면 그때 나와서 그에 대한 변동률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ELW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ELW 풋 가격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공개 방송이고 또 2주 연속 1등 매니저잖아요. 네. 기대가 되게 큰데 몇 시에 하십니까? 네, 고고쇼 끝나고 바로 5분 뒤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후의 한 방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2000선이 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반등 이후에 그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ELW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그와 관련된 ELW 관련된 이론 교육도 같이 좀 병행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엠비앵고유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신광석 찾아주시면은 편하게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2주 연속 1등 매니저의 공개 방송 4시 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